사람은 늙으면 사랑 같은 거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62의 순정 씨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굳어버린 찬밥을 물에 말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조용히 밥 먹고 병원 다니며 손주 보는 게 인생 마지막 순서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애들 장난감 사주게 10만 원만 보태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왔던 건 왜였을까요? 62에 찾아온 외로움은 젊을 때의 그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잔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일해도 밤늦게 집 문을 여는 순간 세상에 나 혼자 툭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적막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어이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62에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굳게 믿었던 한 여자의 서글프고도 짜릿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사랑의 끝에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잔인한 진실이 칼날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정 씨는 정확히 50살이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장례를 치르던 날 그녀는 슬퍼서 소리내어 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중 비보를 듣고 급히 청원 휴가를 받아 달려와 오열하는 아들과 아직 대학생인 첫째 딸이 눈앞에서 무너질까봐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바짝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 하나로 거칠게 굴러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지친 몸으로 대학생 딸과 복학한 아들의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놓았고 낮에는 사회복지관으로 출근의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밀린 반찬을 만들었고 깊은 밤에는 복지관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복잡한 복지 대상자 행정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 달아 빠진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와 씨름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마지막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딸을 먼저 시집 보내 외손주까지 품에 안겨주고 대학교를 졸업한 막내 아들마저 어엿한 직장을 잡아 장가 보내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건 아주 사소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장가를 보내고 덩그러니 돌아온 밤 싱크대 위에 남은 김치찌개를 혼자 데워 먹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빨래 더미도 터무니없이 적었고 집안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방이 지나치게 고요해서 거실 TV를 크게 켜놓아야 겨우 잠이 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부러운 듯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이고, 순정 씨는 이제 자식들 다 여웠으니 팔자 폈네. 얼마나 편해. 하지만 순정 씨는 속으로 씁쓸하게 삼키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짊어진 책임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래도록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밑바닥부터 급격히 무너진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 무렵 우울증처럼 무기력해진 그녀를 보며 복지관 동료가 다가와 슬쩍 산악회를 권했습니다. 이 선생님, 주말에 집에만 누워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어요. 나가서 사람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완강하게 망설였습니다. 아유, 내 나이에 무슨 주책맞게 산악회야? 남들이 보면 욕해.
그런데 토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 혼자 있는 게 더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따라간 주말 산악회 버스 안은 생각보다 훨씬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회원님이시구나. 여기 귤 좀 까드셔봐요. 아주 달고 맛있어. 낯선 이가 건네는 다정한 손길에 가슴이 간질거렸고 다른 이들은 멋진 풍경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자며 그녀의 손목을 이끌었습니다. 매주 버스의 자리 파트너가 무작위로 바뀐다는 총무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은 오랜만에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정 씨는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희끗 올라온 흰머리를 세련되게 염색하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주말에 입을 화사한 새 등산복도 몇 벌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세포와 감정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주말 산악회는 말이 좋아 건전한 건강 친목회였지 실상은 중년들의 외로움을 동력 삼아 굴러가는 일명 묻지마 산악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관광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묘하게 불그스레했습니다. 가이드의 주도하에 남녀 회원이 제비뽑기로 짝꿍이 되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야 했는데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커튼이 쳐지고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르기도 전에 종이컵에 독한 소주와 막걸리가 채워져 돌았고 거나하게 취한 이들은 버스 통로에 나와 짝꿍의 손을 잡고 뽕짝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 역시 등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바위 언덕을 지날 때면 남성 회원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여성 회원들의 손을 꽉 쥐거나 엉덩이를 슬쩍 받쳐주며 은근한 스킨십을 시도했고 정상 돗자리 위에서는 부부인 척 서로의 입에 편육을 넣어주며 희희낙낙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는 마음에 드는 상대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기 번호를 찍어두는 노골적인 구애가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순정 씨는 평생 앞만 보고 정직하게 살아온 터라 이러한 날것에 음전하고 끈적한 분위기가 처음엔 몹시 당황스럽고 난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던 지독한 외로움 탓이었을까요? 자신을 순정 언니라 부르며 챙겨주는 사람들의 유쾌한 소란과 기묘한 해방감 속에서 이상하게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월요일부터 오직 토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주말에 친정을 찾은 딸은 그런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대놓고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요즘 주말마다 어디를 그렇게 다녀요? 산악회 같은데 사람 조심해야 해요. 그 나이에 괜히 이상한 사람 꼬여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딸의 날선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정 씨는 말할 수 없이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왜 엄마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외로움도 모르는 돌부리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마음이 헛헛해지던 바로 그 타이밍에 그녀의 인생에 김강수라는 남자가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평생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전직 교사라고 했습니다. 강수 씨는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천박한 농담을 던지는 다른 남자들과는 결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에 낡았지만 깔끔한 남방을 입은 그는 산을 오르는 내내 묵묵히 뒤에서 걸으며 순정 씨의 배낭끈을 잡아주고 가파른 길에서 따뜻한 생수병을 챙겨주던 신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있던 날 하산길 대포집에서 강수 씨는 순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 자신의 개인사를 고백했습니다. 순정 씨, 실은 저 몇 년 전에 전처와 깨끗하게 도장을 찍고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오랜 세월 불화를 겪다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요. 위자료며 제3분할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지금은 서류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완전히 혼자인 몸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큰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 누워 있으면 그 지독한 정막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더군요. 그는 자신이 과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외로운 싱글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순정 씨는 가만히 웃을 때 눈매가 참 예뻐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 다정한 고백과 신사적인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 후 혼자 되어 나와 똑같은 외로움을 앓고 있다는 동질감이 순정 씨의 여린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외로움에 허덕이던 두 사람은 자석에 이끌리듯 아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평일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가 이어졌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휴대폰 화면에 그의 따뜻한 안부 문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정 씨, 아침밥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오늘도 힘내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요. 그 사소하고도 촘촘한 다정함이 결국 철옹성 같던 순정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손을 잡고 지방의 예쁜 명소를 여행하기도 하고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본 게 수십 년 만이라 그녀는 매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눈치챈 자식들이 거세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 남자 신원 제대로 확인해 본 거예요? 퇴직 교사는 맞대요. 그러니까 말이야. 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살림까지 합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특히 무뚝뚝하던 아들은 대놓고 인상을 쓰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가 나이 들어 외로운 건 자식으로서 100번 이해하는데 늙어서 사람 잘못 만나면 남은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제발 주책 좀 부리지 마요. 그 주책이라는 단어에 평생 착하게만 살던 순정 씨는 처음으로 자식들을 향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내 외로움을 눈만치라도 알아? 나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야. 나도 남은 인생 한 번쯤은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다. 그녀의 서슬퍼런 외침은 평화롭던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자식들과 등을 돌린 순정 씨는 몇 주 뒤 보증금을 쪼개 김강수 씨와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정격적으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도 주변의 축하도 전혀 없는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정 씨는 그저 늦게나마 완벽한 내 편이 되어줄 소중한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합가한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야말로 꿈결 같은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싱크대 앞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번졌고 강수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순정 씨 찌개 간 좀 봐줘요. 라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국자를 내밀곤 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늘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만 대충 삼키던 순정 씨에게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정답게 식탁에 마주 앉는 매 순간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식후에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달콤한 믹스커피를 나눠 마셨고 저녁이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리내어 함께 웃었습니다. 가끔은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
강수 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순정 씨의 손가락 사이로 깍지를 꽉 껴주기도 했습니다. 순정 씨를 진작 만났더라면 내 남은 인생이 덜 쓸쓸했을 텐데 말이오. 그 속삭임에 순정 씨의 가슴은 오랜만에 소녀처럼 쿵쾅거렸고 주말에 입을 예쁜 옷들을 장만하며 마냥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쓸쓸하던 빈집에 내 온기를 나눌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풍경이 아름답게 채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했던 봄날 같은 달콤함이 채 반년도 가기 전에 무언가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이 조금씩 삐걱거리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학원 가나 교육연구소에서 논술 지도 및 자문 자리를 맡아 소소한 일거리를 하던 강수 씨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생색내기용 푼돈, 단돈 30만 원을 생활비라며 순정 씨 손에 툭 쥐어주었습니다. 순정 씨, 내 사정 뻔히 알잖아. 내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은 법적인 세금 문제랑 전처와의 위자료, 정산합의 절차 때문에 잠시 금융결제원에 꽁꽁 묶여 있어. 내 연금 계좌 묶인 게 법적으로 완전히 풀릴 때까지만 조금 고생해주면 그땐 기필코 내가 생활비 팍팍 낼게. 지금은 소일거리에서 버는 이 정도만이라도 생활비로 보탤 수밖에 없으니 남편으로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구려. 그는 스스로 푼돈 30만 원을 내놓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으로 면피성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그가 일해서 소소하게 벌어들이는 파트타임 수입의 대부분은 철저하게 강수 씨 본인의 밖에서의 화려한 품위유지비로 고스란히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명품 등산복과 구두를 사들이는 것은 기본이었고 매주 옛 교직 동료들을 만나 비싼 횟집에서 내가 쏜다 라며 거하게 지갑을 열어젖겼습니다. 여전히 잘 나가는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밖에서 폼 잡고 대접받는데 아낌없이 돈을 뿌려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뼈대 굵은 가게 경제는 모조리 순정 씨 몫이었습니다. 순정 씨, 이번 달에 공과금이 좀 꼬여서 그런데 마트 장 보는 건 당신 카드로 좀 긁어주면 안 될까? 대형마트에 가서 수십만 원어치 장을 볼 때도 가구 하나를 바꿀 때도 심지어 주말에 교회로 나가 외식을 할 때조차 계산대 앞에만 서면 김강수 씨는 은근슬쩍 뒤로 한두 발짝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강수 씨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고 약을 지을 때조차 전부 순정 씨의 쌈짓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정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면서 통장 잔고가 몇 배는 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며 빠져나갔습니다. 자식들 몰래 노후 자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부어오던 소중한 개인연금보험까지 결국 손을 대며 눈물을 머금고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정 씨는 거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김강수 씨의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통장 내역을 본 순간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계좌가 묶여 있어 한 푼도 못 꺼낸다던 공무원 연금 수백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찍히자마자 불과 몇 시간 뒤에 조명숙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전액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퇴근한 김강수 씨의 눈앞에 통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내역 뭐예요? 연금 계좌가 꽁꽁 묶여 있다면서요. 근데 매달 정상 입금되는 이 많은 연금, 도대체 누구한테 왜 다 보내는 건데요? 순간 평온하던 김강수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불쾌한 침묵을 지키며
담배만 만지작거리던 그가 겨우 목구멍으로 변명을 기어 짜내듯 뱉었습니다. 그거 내 전처한테 보내는 거야. 사정이 좀 있어. 순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배신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몇 년 전에 깨끗하게 이혼했다면서요. 근데 왜 아까운 연금을 통째로 갖다 바쳐요? 그 사람이 지금 지병이 있어서 몸이 많이 안 좋아. 왕래는 안 해도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최소한의 생계는 책임져야지. 안 그래? 그 뻔뻔한 대답을 듣는 순간 순정 씨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사방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부처럼 지내며 쓴 모든 생활비와 유흥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김강수는 제 연금은 전처와 본가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송금에 의리 있는 척 생색을 내고 연금이 묶여서 쓸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본인의 비루한 삼시세끼와 생활은 순정 씨의 쌈짓돈을 빨아먹으며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정 씨는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이라도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분노보다 그녀를 더 깊게 짓눌러온 두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이에 또다시 비참하게 짐을 싸서 자식들 비웃음을 사며 혼자가 되는 끔찍한 고독이었습니다. 바보처럼 허벅지를 찔러가며 억지로 참아내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 나이든 사람들의 사랑은 원래 서로의 흉터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해해주는 거야. 라며 매일 밤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러나 순정 씨가 참아줄수록 김강수 씨의 태도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눈에 띄게 점점 더 당당하고 뻔뻔해졌습니다. 당신은 아직 복지관 나가서 꼬박꼬박 현금 벌어오잖아. 내 처지 뻔히 알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다름없는데 치사하게 밥값 몇 푼 가지고 이렇게 돈 계산까지 철저하게 해야 돼. 당신 참 속 좁다. 따뜻한 사랑을 기대했던 공간은 어느새 숨이 막히는 감옥으로 변해갔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늙은 기생충 한 마리를 내 돈으로 온전히 부양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파국을 부른 결정적인 사건은 세차게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으스스한 가을날 오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중년 여성이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초췌하고 마른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깊은 병색이 완연한 여자였습니다. 여기가 김강수 씨 집 맞나요? 지금 안에 있습니까? 순정 씨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순식간에 멍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김강수 씨가 매달 연금을 송금해주며 전철하고 속였던 그의 진짜 법적 아내 조명숙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순정 씨의 재질을 밀치고 거실로 담담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좁은 집안꼴을 천천히 둘러보고는 비웃음 섞인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도 전형적인 피해자구만.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네, 훤해. 순정 씨는 그 불쾌하고 오만한 태도에 왈칵 화가 치밀어 올라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전철하면서 여기는 왜 와요? 그녀의 말에 조명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전처요. 누가 그래요? 나 김강수랑 이혼한 적 없어요.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는 본처라고요. 여기 혼인관계 증명서 떼왔으니 똑바로 봐요. 눈앞에 펼쳐진 서류 속에는 김강수와 조명숙이 여전히 부부로 묶여 있었습니다. 순정 씨는 눈앞이 핑 도는 충격을 받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그동안 보낸 연금은 다 뭐고? 조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저 인간, 원래 저런 종자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긴 싫고, 밖에서 온갖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며 대접받고 재미나 보며 살고 싶어 하던 화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딜을 제안했죠. 이혼은 절대 안 해줄 테니 밖에서 아무 여자들 만나. 실컷 바람을 피우든 살림을 차리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대신 그 대가로 당신 공무원 연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매달 내 통장으로 고스란히 보내라고 말입니다. 순정 씨는 귀를 막으며 그 잔인한 현실을 절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명숙의 비소 섞인 목소리는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강수 그 인간도 아주 흔쾌히 오케이 하더군요. 어차피 밖에서 산악회니 동호회니 돌아다니면 지 좋다고 생활비 대주고 밥 차려주며 호강시켜줄 멍청하고 외로운 여자들은 널려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그 인간이 물어온 새로운 멍청이에 불과해요. 그 여자가 가고 난 뒤 그날 밤 순정 씨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애써 눈 감았던 이상하고 기괴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은근히 유도했던 데이트 비용 전가, 자연스럽게 넘겨진 생활비 카드, 강수 씨 자식들의 경조사비 요구까지. 그동안 자기는 그저 나이 들어 사랑받고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고 싶어서 그 명백한 사기극을 스스로 모른 척 눈 감아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정 씨는 거실에서 뻔뻔하게 아침상을 기다리는 김강수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혼 안 했다면서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긴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밖에서 실컷 재미나 보고 밥 얻어먹고 살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자 김강수는 신문을 팍 접으며 짜증이 가득 섞인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본처가 여기 다녀갔어. 참나, 이 나이에 무슨 유치하게 사랑 타령이야. 늙은이들끼리 옆자리 채워주고 밥같이 먹고 살면 된 거지. 무슨 법적인 자리까지 넘봐. 당신 나이대 여자들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기 싫어서 나 같은 신사 옆에 두려고 안달난 거 아니었어? 피차 필요해서 만났으면서 왜 이제 와서 유난이야? 그 차갑고 경멸 어린 한마디가 순정 씨 가슴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미련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젊어서는 철없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이 다 부르텄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이제 좀 행복해지려 하니 남의 남편 생활비를 대주며 천만도 못한 시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돌아본 자신의 60평생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해서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타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 몸을 갈아 넣었는데 정작 이순정이라는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정 씨는 김강수가 집을 비운 사이 조용히 자신의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집에 돌아와 짐 가방을 본 김강수는 콧방귀를 끼며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갈 곳도 없는 늙은 여자가 설마 진짜로 이 안락한 집을 나갈 배짱이 있겠냐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정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진짜 현관문 손잡이를 잡자 그제야 김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목소리가 표독스럽게 커졌습니다. 야, 이순정! 너 이 나이에 가긴 어딜 간다고 난리야? 자식들한테 갈 거야? 너 나가면 결국 또 혼자 늙어 죽을 텐데 그 끔찍한 외로움을 감당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그 외로움이라는 협박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주저앉았을 말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순정 씨의 마음은 거울처럼 투명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정 씨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힘있게 쏘아붙였습니다. 독하고 외로운 게 무서워서 당신 같은 쓰레기를 내 등에 업고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살 수는 없어요. 김강수 씨는 문을 가로막고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늙은이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웠어. 도둑질을 했어. 순정 씨는 가련한 그 남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쓸쓸하게 눈에 담았습니다. 김강수 씨, 착각하지 마요. 진정한 의지는 둘이서 바람을 맞으며 같이 버티는 거지. 당신처럼 음흉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등에 올라타서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야. 그 매서운 일침을 남기고 순정 씨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홀로 돌아온 그녀의 원래 작은 아파트 집안은 처음에 지독하리만치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비참했던 외로움과는 공기의 결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타인의 눈치를 보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고 카드값 걱정에 새벽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엄마의 청천벽력 같은 컴백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온 딸이 엄마의 눈치를 보며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속상해서 어떡해. 순정 씨는 한참 동안 맑게 개인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딸. 엄마는 이제야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고 살 것 같다. 그 후 순정 씨는 주말마다 다시 배낭을 메고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낯선 남자를 만나기 위해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다리로 당당하게 대지를 딛고 걷기 위해 시원한 산바람을 온몸으로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경이로운 기분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높은 산 정상 바위에 앉아 홀로 따뜻한 보온병에 커피를 마시던 중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갈구했던 건 다정한 남자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쓸모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정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확신 언드 사랑을 오직 타인의 소나기에서만 구걸하듯 찾기 시작하면 결국 내 소중한 인생 전체를 통째로 괴물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사랑보다 외로움이 100배는 더 무섭다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행한 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참고 살고 또 누군가는 속는 줄 알면서도 비참하게 끈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아주 늦은 나이에라도 기어이 알을 깨고 위대한 진실을 깨닫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 곁에 껍데기 같은 사람 하나 없다고 해서 내 고귀한 인생이 결코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잘못된 괴물 같은 사람 옆에 억지로 서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한 일이라는 것 말이죠. 이순정 씨는 62의 나이에 결국 화려하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홀로 썩이는 과거의 나약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누군가의 아낌없이 주는 엄마로, 누군가의 헌신하는 아내로, 혹은 누군가의 든든한 생활비 화수분으로 착취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로소 이순정이라는 온전한 자기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쩌면 인간의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타인을 열렬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아니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고귀한 자기 자신을 품위 있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위대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